자, 제목 문제인데 아까도 우리 풀었던 그 감각이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풀 거고, 다만 소재가 정치 쪽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노션 뭐라 그랬어? 개념. 근데 개념이 어떻게 돼? 이 비슷한 분위기 아니야?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없지 않아. alongwith는 뭐뭐와 함께야. 그러니까 이게 뭐뭐와 더불어.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 또는 이런 뜻도 돼. 뭐뭐 이외에도. 그지? 그러면 어떤 단어랑 같을 것이냐? in addition to. 요거랑 같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잘못된 애 집중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이게 맞다 잘못됐다. 그럼 잘못됐으면 왜 잘못된지를 설명한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물어볼게. 이 대시 무슨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오, 좋았어. 그럼 해석할 때 이렇다라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그럼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인데, 법이라는 게 reside가 뭐야? 거주하다니까 법이 사람처럼 어디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법이 놓여져 있다. 어디에만? 책 속에만 법이 있다라는 잘못된 개념. 근데 goes가 또 나왔어. 그지? 자, 이게 동사야 얘들아. 응? 주어가 있어 없어? 여기까지가 동격의 대절은 있지만 along with로 시작했잖아. 빠르게 뭘 확인해 봐야 돼? 도치. 그렇지. 그러면 이게 주어라고. 똑같이 잘못된 생각이야. 거꾸로 번역해 볼까? 똑같이 잘못된 생각이 이 잘못된 개념과 함께 늘 존재한다 이거야. 둘 다 잘못된 생각이야. 둘 다 대강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원래 문장은 The equally mistaken idea that 어쩌구가 is, goes along with. 함께 한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두 번째 동격의 대절은 뭐다? 법이 뭐다? secret. 일종의 뭐다? 비밀이다. 비밀스럽거나 아니면 적어도 형용사야. 법이 비밀스럽고 inaccessible이 뭐야? 비밀스러우니까 누구나에게 접근이 될 수가 없는, 접근하기 어려운. 누구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접근돼. 두 줄 해석하니까 이게 통념이거든. 잘못된 개념. 뭐다? 법은 우리와 어떻게 돼 있다? 가까이 있다? 동떨어져 있다? 동떨어져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들어봤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그래 맞아 법은 비밀스럽고 우리에게 접근 불가능한 거야. 이게 주제겠냐고. 그럼 예상하면서 읽는 거지. 주제 뭐겠어? 법은 생각보다 우리와 함께한다. 답 찾아. 많이 늘었어 지금. 왜 contract가 뭔지 알아? 동사로 수축하다. 명사로 계약. 좋아. 아는 사람 슬슬. 왜 계약법이, 계약할 때 법 있지? 부동산 계약법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왜 계약법이 좀 더 복잡한가?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뭐 계약법이라고 법을 통칭해서 얘기했는데 계약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찝찝한데 정반대잖아. 보이는 것보다 법이 어떻다? 복잡하면 일반화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답변이 아니라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오개념이라고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일상생활에 법을 적용하는데 그게 어떻대? 어려우면 또 우리가 예상한 주제랑 안 맞지? 어려운 게 아니고 법은 생각보다 어디 있다? 가까이 있다 해야 되는데. 일상의 의미들. 리걸이 뭐야? 말 바꾸기 했어. 법이지.
법적 개념의 어떤 의미들이 있다. 법은 everyday가 뭐야? 매일 말고 everyday work. 어떻게 하는 일이야? 매일 하는 일이지. 법이 어떻대? 우리가 예상한 거랑 가장 맞지? 법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일상적인 의미가 있다. 네 번째, 디코드가 뭐야? 법적 언어를 해석하기. 상당히 좌절시키는 난제다, 퍼즐이다.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다섯 번째, exploring, 탐구하기, 차이점을. 법과 사회적 도덕성에 대한 탐구? 법과 사회적 도덕이 뭐야? 예절 같은 거거든. 법과 예절 같은 것 사이에 탐구? 이건 소재를 이탈했어. 일상의 의미도 일상적인 것이란 내용도 있고 법도 관련되어 있는 건 3번. 됐나? 맞는지 확인.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으니까 읽으면서 뭐가 나오길 기대하겠어? 법은 일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길 기대해야 되겠지? 확인하면 검상 끝나는 거야 그냥. 자, to understand, 이해하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법을 보다 발전된 보다 발전된 수준으로, 지금 이러한 오해의 수준에서 좀 더 발전된 수준에서의 법을 이해하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술적인 레벨, 좀 더 발전되고 기술적인 레벨로 법을 적용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준? 변호사들이 하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요구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그건 무슨 얘기야? 이게 주어지. 다시 법을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우리도 그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수준까지 법을 적용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특히 변호사들이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요구하는 게 무슨 지식이 요구돼? 전문적인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뭐가 나와?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법의 어떤 substance, 법의 어떤 본질. substance는 원래 물질이라는 뜻이거든. 본질이라는 뜻이 있어. 그렇게까지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법의 무엇을?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뭐 한다는 거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지식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변호사 수준까지 하긴 어렵겠지만 법 자체가 가지는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 첫 번째 확인됐지. 일상적인 수준에서도 법은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법은 곧 뭘 반영한다? 그래, 거꾸로 말하면 삶이 곧 법이다. 우리는 법정에서 따지는 법조문을 따지지 않아도 그냥 일상에서 법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없다. 뭐가 있겠어? 쉬운 걸로. 야, 이거 내가 줄게. 법률에도 나와 있지 않아? 주면 얘가 뭐 하게 돼 있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법 아니야? 근데 법을 몰라도 내가 줄게. 그럼 뭐라 그래? 그럼 저도 뭐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야? 법이잖아. 우리는 일상적인 개념에서 그 법을 쓰고 있다니까 우리가. 어려운 말로 명문화라고 알아? 명문화? 그렇다라고 딱 정한다라는 명문이 없어도 우리 일상에서 법을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법조문을 몰라도 얘를 지나가다가 대가리를 빡 때리지 않는 거야. 왜? 이러면 이게 뭔가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알고 있다는 얘기지. 자, 좀 더 자세하게 원칙과 이슈들. 엠바디 아까 나왔어. 뭐였어? 구현된. 법에서 구현되는 원칙과 문제들은 다르지가 않다고. 결국은 무엇과 안 달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안 다르더라고. 어디서? 우리 삶의 애스펙트. 다른 측면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곧 뭐란 얘기야? 법이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별걸 다 했는데 도덕 애들 생활윤리도 가르쳐줬거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런 말이 있어. 자, 법이 없어도 양심이 판사야. 내가 나쁜 짓을 왜 안 하는 줄 알아? 법이 없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안 하는 일들이 있어. 근데 이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뿐 처벌의 수위가 없지. 이 중에서 근데 어기면 양심 가책 정도가 아니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이 양심이 도덕이야. 이렇게 도덕. 도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으로 처벌을 받아. 예절. 사회적 비난을 받아. 양심의 가책이란 처벌은 혼자만 느끼는 거잖아. 예절을 어기면 뭐야? 사회적으로 비난하지 사람들이. 깜빵에 넣진 않는다고. 그런데 법을 어기면 어때? 사회적 처벌이 있지. 그럼 결국은 최소한의 도덕이 뭐야? 법. 그래서 뭐야? 친구 싸대기 때리면 법적인 처벌 받아. 아니 내가 얘 싸대기 딱 때렸어. 처벌 받아 안 받아? 폭행, 어? 사회적 비난 받아 안 받아? 양심의 가책 느껴 안 느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기면 다 따라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한테 인사 안 했어. 인사 안 했다고 구속하는 법은 없지. 스스로 뭘 느낄 뿐이야. 선생님이 못 알아챘다면 선생님이 알아채랬어. 예절 어긴 거지. 선생님 뭐라 그래? 아이 싸가지 없는 거. 이 개념. 우리는 그러면 평소에 살아갈 때 법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도덕과 예절 안에서 살고 있잖아. 그럼 우리 법의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명문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야. 그걸 어겼다고 해서. 응? 자, 이게 아까 선택지에서 헷갈리게 나온 거야. 컨트랙트 뭐라고? 계약법을 예를 들자는 말이야. 예를 들자는 말이야. 그 많은 법 중에서 계약법. 계약법이 뭐야? 계약법이 왜 만들어졌어?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이거 하나 줬으면 너도 하나 줘야지. 근데 안 주는 새끼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뭘로 만든 거야? 법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먹던 과자 하나 줬는데 얘가 나 과자 안 주면 그거는 법으로 만들기 그렇지. 근데 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면 그럼 법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성립된 법이 계약법이야. 그럼 법이 먼저야 우리의 삶이 먼저야. 삶의 원칙 중에서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것들을 법제화 시킨 거야. 그럼 넓은 광의의 의미로는 이것도 일종의 뭐야? 우리 스스로의 뭐야? 이것도 법이야. 도덕도 법인 거야. 다만 사회적 처벌이 없을 뿐이지. 이거 이해하기 쉽지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계약법이 그런 건데 하나 주면 줬으니까 너도 줘야지 이런 건데 이것은 commentary on the way. commentary 언급이고 해설이고 원래 commentary가 언급이야. 코멘트가 댓글이야. 그러니까 이 계약법이 존재한다는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즉 해설인 거야. 계약법 자체가 있다는 게 무엇에 대한 해설이냐? 방식에 대한 설명인 거야. 어떤 방식? 이 생활 나와야 되겠지. 사람들이 이루어가고 해석하고 유지하고 깰 수도 있는 그들의 무엇들을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해석하고 약속을 지키거나 약속을 뭐하는 깨는 것들을 법제화시킨 거야. 그 방식에 관해서 특히 무엇에 있어서 상업적이거나 비상업적인 환경 속에서 이게 뭐야? 상업적 비상업적 환경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이지. 일상에서 주고받는 데 관련되어서 꼭 어기면 안 되는 부분만 법으로 만든 게 계약법이라고. 자, 비유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렇다면 비유에다가 난까지 들어갔으니까 무슨 부정이야? 이중부정. 그러면 이 여기서는 non-lawyer가 변호사가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변호사가 아닌데 묘사하는 objective theory 무슨 이론? 객관적 이론이나 계약 형성을 또는 States of Fraud가 사기야. 사기 방지법을 언급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가 과자 줬는데 과자 하나 안 주면 거창하게 이 사기 방지법까지 읊진 않는다고. 그지? 하지만 그렇게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 법까지 거들먹거리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은 분명히
생각은 있어 없어? 생각을 하긴 한단 말이야. 많이. 무엇에 대해서? 변호사 수준은 아니지만 서로 주고받은 것에 대한 계약과 약속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은 있어 없어? 개념이 있다는 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 법을 아니까 초등학생들도 뭐라고 그래? 아빠 이거 먹어. 오늘 좀 이따 뭐라고 그래? 아빠 내 거 줬으니까 아빠는 나한테 500원 줘야지. 이게 법 아니야? 얘가 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게 명문화된 법이 아닌 거지. 그럼 이 초등학생한테 법 개념이 있다 없다? 있다. 아빠랑 과자 나눠 먹는 것도 법칙이야. 니네 뭔 줄 알아? 과자 파티 할 때 과자 사놓고 부은 다음에 야 공평하게 3등분 이것도 뭐야? 법 개념이라고 사실. 응? 만약에 당신이 cross your fingers 니네 이게 행운을 빌어지. 이게 행운을 빌어야. 근데 이렇게 하잖아. 야, 내가 너한테 피자 사줄게. 이거 뭐야? 뻥이야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뭐고? Good luck 이런 거야. 여기서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네가 어떤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한다면 does it mean 그것은 의미하는가? 그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거 안 하면 약속이 어떤 거야? 법은 아니지만 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게 증명이 되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개념이 있다 없다. 누가 잡아가지 않아도 내가 피자 사줄게. 잠깐만 이렇게 말했다가 안 하면 애들이 비난하고 욕할 텐데. 그럼 나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법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니 뻥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법 개념 없으면 이런 표시도 안 하겠지. 자, 만약에 당신이 새롭게 구매된 텔레비전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니네 법 개념 있어 없어? 일상에 법 개념 있잖아. 텔레비전 샀어. 작동을 안 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수리해 주셔야죠. 이것도 무슨 개념이야? 법 개념. 그럼 너는 과연 그것을 가게에 반납할 것인가? 반납하지. 무슨 개념이 있어서? 법 개념. 그렇다고 뭐 변호사 서가지고 뭐 소송을 걸고 하지 않잖아. 당연히 내 권리지. 이렇게 되는 거지. 기타 등등 따져보면 엄청 많다. 오케이? 성은이 엄마가 우리 아이 잘 가르쳐 주세요. 대학 가는데 영어가 꼭 잘 맞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언의 계약 관계가 성립된 거야. 그래서 너를 방학 동안에 추가 수업을 시키는 거야. 아니 이거 니네 얘기 계산해 줬잖아. 내가 특강 해봐야 이게 시간당 10,000원이야. 요새 시급도 10,000원이 넘었다며. 그럼 내가 이거 편하려고 따지면 이거 안 벌고 말지. 선생님도 얼마나 편해. 방학 동안에 니네 수업 본 수업만 하면 나도 천천히 출근해서 2시간 수업만 하면 되잖아. 일주일에 3번. 니네 학원에서 강요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영어 우리 1, 2, 3학년 02 수업 시간 2시간씩 방학 때 하는 건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권유해서 지금 하는 거야. 애들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근데 학교 다니면 이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해주는 거라고. 야, 서울에서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들으면 예? 내가 통속적인 얘기를 할게. 니네 6회 특강에 지금 12만 원이야. 시간당 10,000원이야 이거. 그래서 특강비 얼마예요? 물어봐. 선생님 동료들 서울에 있는 분들이 6회 이번에 여름방학 때 특강 하세요? 하죠. 애들 얼마 내요? 6번 12만 원이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관심 있는 애들 서울에 학원 광고들 봐봐. 5회 특강 50만 원, 100만 원짜리 많아. 근데 그 특강의 퀄리티가 5회분이면 아무리 특강의 퀄리티가 높아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건 특강의 퀄리티가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서울이 물가가 세니까. 알잖아. 니네 던킨 도너츠를 하면 내가 충격받았어. 던킨 도너츠 매장을 청담동에 가서 가봤거든? 야, 던킨 도너츠 그냥 글레이즈드 얼마야? 하나에. 대략 얼마야? 1,700원. 청담동 갔더니 그 기본 글레이즈드가 없어. 그리고 뭔가 더 토핑을 해놓은 2,500원부터 시작이야. 물가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열심히 하면 돼. 선생님이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성원이 늦게 왔지만 내가 처음에 주제 뭐라고 했어?
잘못된 개념이 있다. 하다가 하지만 법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 일상에도 침투해 있다. 다시 한번 답을 확인하니까 일상의 의미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법적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수준 말고. 만만하지? 자, 그 다음 2번. 서희 울어? 울지 마.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뭐 주제곡이야? 어떤 애니메이션 주제곡이야? 오, 나이 들지 않은 척 하네. 들장미소녀 캔디 아니야, 캔디. 캔디 알아? 오, 박수가 몇 살인데 캔디를 알아? 얘는 도라에몽 세대 아니야?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레슨. 드디어 빈칸. 빈칸이 저 수능 완성도 단원이 좀 뒤쪽에 있긴 하지만 빈칸 완성은 재진술이다. 이렇게 했어. 그럼 상단에 빈칸이 있다는 것은 거의 하단부에 있긴 한데 전략적으로 따져보면 뭘 필요로 하는지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게 나올 때까지만 읽으면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야, 사실은. 왜? 과거에는 그랬어. 쌤이 옛날에 지도할 때도 빈칸이 위에 있으면 마지막에 다 재진술이 있고 밑에 있으면 위에 있고 이랬거든. 요즘에 수능이 어렵다는 게 그 원칙을 깨고 있어. 어떤 문제는 빈칸인데 바로 그 재진술이 바로 다음 줄에 있기도 해. 사실. 응? 교묘하게 앙정을 파는 거지. 자, 그럼 어쨌든 첫 줄에 빈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재를 잡아보자고. 인터넷은 참 많은 걸 바꿨지. 트랜스폼 외웠어? 바꾸다? 인터넷이 소재야. 인터넷이 바꿔버렸어. 뭘 바꿨느냐? 패션은 방식도 있지만 패션 마켓이 나오니까 뭐야? 패션 시장. 아, 이 패션은 옷 입는 패션 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나지? 패스트 패션, 이건 문법 알 거고. 분사구문인데 이 뒤에 보니까 형용사 끝나고 투부정사 나왔어. 아, 선생님. 이래서 문법이 요 정도로 필요한 거야. 29번이 아니고 이게 무슨 목적어 자리야? 찐목적어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주어, 동사,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 찐목적어 쓰면은 해석이 어떻게 됐어? 1, 4, 2, 3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 맞춰봐. 인터넷은 패션 시장을 바꿨는데 분사구문이니까 인터넷이 주제겠지. 인터넷이 이거 하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지. 어디서? 패션 시장에서. 패션 시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실제로 이게 어려워졌다는 거야. 어려워졌다는 게 뭐가 어려워진 걸 찾으면 돼. 어려워진 부분은 무엇일까? 도대체. 그거 나오면 답이야.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이 패션 시장에 변화를 주면서. 인터넷이 패션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줬지? 이게 일상이니까 한번 얘기해. 인터넷이 패션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줬어? 옛날에 옷은 어디서 샀니? 매장에 갔지. 그럼 매장에 가서 옷을 살 때 시즌 같은 게 있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인터넷 구매하면 딱히 시즌이 있어 없어? 없잖아. 집에서 그냥 다 구매할 수 있잖아. 확인하자. 소비자들은 이제 브라우징 할 수 있어. 브라우징가 뭐였어? 훑어보는 거라 그랬지? 자, 뭐를? 상품 정보를 위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 인터넷이니까. 그리고 가격도 검색할 수 있어. 다 검색되지? 그리고 얻는다. 컴패러티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너네 지금 인터넷에서 하는 거 아니야? 옷 살 때 여기저기 대조해보고 정보를 찾지 않아? 어디가 더 싸고 어디가 비싸고 이거 찾지 않아? 됐냐? 비교 정보는 없어. 분사하면 또 나왔어. 비교 정보를 거의 어떻게 얻어? 즉시 얻을 수 있지. 그래서 그것들이 좀 더 그들이 누구야? 소비자들이지. 소비자들이 좀 더 인폼드 뭐라 그랬어?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좀 더 알게 만들어준다. 정보에 대해서 언제보다? 예전보다.
그럼 소비자들이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오는 거지. 아니 요새 매장에서 그렇잖아. 매장에서 살 때도 인터넷 보고 검색해서 오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transfer 뭐하다. 원래는 이동시키다. transfer. 선생님들이 떠나시면 그걸 전근이라고 하지. 전근도 transfer야. 아, 의학, 뭐 슬기로운 의사 이런 데서 들어보지 않았어? 이 환자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야, 그럼 빨리 그 큰 병원으로 트랜스퍼 시켜. 들어온 것 같아? 트랜스퍼? 아이, 환자 트랜스퍼 시켜야 되는데요. 이 병원에 소화가 안 되니까 딴 병원으로 뭐 하는 거야? 그게 응급실 뺑뺑이야. 우리 병원에서 시설이 없으니까 딴 데로 보내는 거 있지? 그걸 이제 의학용어로 트랜스퍼 한다고요. 그런 느낌이라고, 딴 데 보내는 거. 그러면 이 상황이 이동시켜버렸어. 뭐를? 힘의 균형을 이동시킨다는 표현 알아? 힘의 균형.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으면 힘의 균형점이 여기에 있어. 그럼 누가 더 세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이동됐다는 건 다시 A가 힘을 가졌다는 얘기지. 요 왔다 갔다 하는 건 힘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힘의 균형점의 이동. 오케이? 그럼 과거의 힘의 그 중심이 누구였는데? From A to B잖아. 옛날에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 파는 놈. 리테일러.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어? 소매업자? 파는 놈한테 있었는데 이게 누구한테 갔어? 결국 요즘의 패션 시장은 누구 주도의 시장이 돼버린 거야. 소비자. 이것은 excavate라고 해서 exacerbated라고 해서 여기 나오지? 심화가 됐다. 좀 더 심해졌다고. 무엇에 의해서? 오픈돼 있고 실시간의 접근. 어디에? 패션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리에서 패션쇼가 인터넷으로 중계되잖아. 보고 바로 그거 찾는다. 옛날에 이태리 패션쇼에서 했다는 것이 사람이 전하고 해서 한참 만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되기 시작하겠지. 요즘은 그래서 어떤 패션쇼가 딱 인터넷으로 공개되거나 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영향을 줘.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facilitated through 이게 뭘로 용이해졌는데? 바로 패션쇼. 요거 설명하는 거야. 이게 용이해졌어. facilitate 용이해지다, 쉬워지다지? 뭘 통해서? 이건 니네 아는 거잖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그지? 그러니까 박수아도 안방에 앉아서 지금 전 세계 유럽의 최첨단 패션의 트렌드를 바로 볼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커플 미드는 뭐야? 패션쇼도 있지만 커플 미드는 함께 한다. 이것과 더불어요. 패션쇼도 있지만 실시간 패션쇼도 있지만 또 뭐도 있느냐? 사회적 미디어 접근이, 소셜 미디어 접근성. 누구? 셀럽들의 외모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원영이 뭘 입었다. 바로 따라. 아니 너 경험 있어 없어? 서원이나 수아는 없을 것 같고 서희 인스타 하다가 유명 연예인 화장법 딱 보고 바로 따라해 안 따라해? 할 수 있다니까. 또 옷 입는 거 해리가 이렇게 입으니까 이쁘네. 나도 옷 입는데 이렇게 입어봐야 되겠다. 이게 바로 된다니까 요새는.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뭐 하면서? 쉐어링, 공유, 모든 측면의 삶의 공유를 어디서 하면서? 소셜 미디어에서 하면서. 대충 해석하면 돼.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패션 트렌드를 안단 말이야. 그럼 그 소비자의 욕구가, 패션의 욕구가 바뀌는 주기가 어떻겠니? 굉장히 빨라지겠지. 그지? 그럼 누가 불리해져? 파는 사람 불리해지는 거야. 기껏 이거 유행할 줄 알고 100장 만들어서 팔려고 했더니 바로 다음날 유행이 어떻게 돼? 바뀌지. 미치겠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옛날에는 저 동대문에 두타 이런 데 갔을 때 그때 알잖아. 옛날 동대문에서 옷 사던 시절. 그럼 사람들이 검색 안 하고 딱 매장에 가면 겨울철에 가면 어때? 패딩 쫙 있잖아. 그지? 그럼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 어때? 그러니까 소매업자가 깔아놓은 시장이 주도했다고. 근데 우리는 딱 찾아보고
여기 그런 거 없네. 아, 짜증나. 어디 있지? 막 찾아낸단 말이야. 그럼 백장 패딩 마련한 소매업자는 망하는 거야. 유행이 바뀌면. 오케이? 그래서 뒤에 나와. 소비자들은 사용한다. 패션의 선택을. 자, 패션 선택하는 거. 나 이걸로 정했어. 라는 걸 어떤 수단으로 쓰냐면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야. 어떤 걸 사느냐가 표현할 수 있어? 그들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할 수단이 될 수 있어? 요즘은 옷이 어떤 걸 입느냐가 나를 보여주는 도구잖아. 특히 those promoting 어떤 촉진시키는 그것들. 브랜드미 뭐야? 나만의 브랜드야. 브랜드미가. on 소셜 미디어. 그래, 소셜 미디어 상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서 남들과 똑같지 않은 뭔가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겠지. 물론 셀럽들을 따라하기도 하지만 나만의 스타일을 고집해서 새로운 걸 찾아낼 수도 있겠지. 전부 다 슬슬 분위기가 뭐야? 소매업자가 불리해지고 있지 않아? 그만큼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금방금방 취향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야지. 이게 없을 때는 전통적으로 옷이 어떻게 나왔어? 겨울옷, 여름옷. 투 시즌의 전통적인 공급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비즈니스 기억나? 뭐뭐로 여겨? 지단된 노런 거인 거야.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소비업자들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고. with 어떤 상황에서 with 분사구문이야. with 기억나? with 목적어 ing. 얘네가 이거 하면서 pp면 얘네가 당하면서였지? 어떤 상황이야? 소비자들이 점점 요구하는 상황이야. 디맨드. 뭘 요구해? 새로운 상품. 자꾸 새 거 요구한단 말이야. 뭘 통해서? 1년 내내야. 홀 이어니까. 시즌별로 2번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반팔 주문하고 뭐 여름에도 막 패딩 주문하고 이 난리를 친단 말이야. 오케이? 상식적으로 요즘 시대에 지금 여름이지. 지금 패딩 팔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취향 모르는 거야. 이 더운 여름에 부츠 신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아니 이 더운 여름에 나만의 개성을 위해서 그 겨울철에 쓰는 비니 모자 쓰는 애들 있잖아. 아니 못 봤어? 셀럽들 막 반바지에 나시티 입었는데 머리에는 빵모자. 빵모자 어디에 무슨 아이템이야? 겨울 아이템이지. 그럼 그거 패션 트렌드가 되면 팔릴 거 아니야. 이제는 여름에도 겨울 걸 팔아야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것이 당연히 뭘 야기시켜야 돼. 문제점. 패션 누구한테? 자, 결국은 이거 한 줄이거든. 이 한 줄을 돌려 말했어. 내가 중간에 그래서 계속 물어본 거야. 이 상황이 힘의 균형점을 누구로 옮겼기 때문에. 누가 힘이 없어졌어? 그럼 소매업자들은 문제잖아. 이게 누가 문제야? 네. 잠깐 시간 가능하신가요? 뭐 안 태워놨어요? 네, 친구들 거. 아, 잠깐 기다리라고 하세요. 인터넷이 패션 시장에 가져온 문제가 뭐야? 소비자로 이 힘의 균형점을 누구로 옮겼다? 소비자로 옮겨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답 확인해 보자. 인터넷은 변형시켰다. 패션 시장을 어떻게?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어. 누가 어려워졌다고 했어? 소매업자들이 취향을 맞추기 어려워졌지? 3번 봐봐. 소매업자 입장에서 수요를 뭐 하는 게 어려워? 그래. 셀링 시즌. 언제 파는 시즌이 올지를 예측하기 어떻게 돼? 사시사철 팔아듣게 된다니까. 오케이? 포인트 못 잡으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야. 발주 잘못하고 망하는 거야. 어떤 새끼는 겨울에 여름 걸 내놨다가 성공하고, 어떤 겨울에 겨울 걸 내놨다가 망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추가 설명.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문제를 얘기했다. 패션 소매업자들. 왜?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익스클러시브가 뭐야? 배타적인 건 남들과 어떤 거야? 여기서는 다른. 그런 걸 찾잖아. 그런 옷을 피시즈라 그래. 그런 걸 찾으니까. 왜? 그들 자신 아까 나왔지.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남들과 차별화시키고. 이 대량 판매도 안 돼 이제. 하나하나 개별 취향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forcing on.
The desire for trend 뭘 강화시켜? 욕구. 트렌드 주도되는 그 욕구. 주도되는 트렌드에 대한 욕구. 훨씬 더 빠르게 뭐하는 스타일. 변화하는 스타일에서 주도되는 트렌드에 대한 욕구. 자, 동시에 여전히 뭐는 또 요구해. 그러면 맞춤하면은 비싸게 맞춰드렸으니까 비싸게 주셔야 돼요? 이러잖아. 근데 뭐라 비싸면 또 안 사요. 더러운 거야. 이 소매업자들은 취향도 맞춰줘야 되고 그렇다고 가격도 비싸게 만들면 안 돼. 그걸 다 충족시킨 브랜드가 뭔지 알아? 그게 유니클로보다 더 자라 이런 데야. 자라 알지? 자라 패션이 어때? 그게 생각보다 저렴해. 근데 자라 패션은 갈 때마다 매장의 분위기가 어때? 바뀌지. 너 여학생들 알 거 아니야. 스타필드 자라 같은 데 가면 있는 옷만 계속 있는 거 아니지. 유니클로는 좀 달라. 유니클로는 그런 흐름을 타지 않는 기본 의류를 싸게 파는 데야. 자라는 가면 어떨 때는 막 깃이 넓은 이런 옷이 막 유행해서 쫙 깔려 있다가 갑자기 일주일만 지나면 또 싹 바꿔. 그지? 그러니까 어때야 돼? 옷 품질이 떨어져. 원가를 적게 하면서 그래서 비용을 낮추고 계속 변화를 줘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좀 환경적 문제가 돼. 그럼 순간적으로 싼 가격에 찍어냈다가 유행이 안 먹히면 빨리 뭐 해버려? 폐기시켜버리고 또 새로운 걸 만든다고. 그럼 폐기되는 게 다 공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이런 패션을 이런 소비자의 욕구 때문에 만들어진 패션의 행태를 뭐라고 불러?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거. 패스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 빠르게 바뀌는 소비자의 취향을 빠르게 맞춰주고 빠르게 버려버리고 빠르게 새거 만들고 이런 거야. 오케이? 슬로우 패션은 뭐야 그러면? 유행에 상관없이 우리 발곡고 학생들처럼 계속 생활복, 체육복만 입고 다니는 거야. 어벙간 휴식.